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로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네요. 오는 8월에 아이가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혼 5년 차인데다가 저도 남편도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고 본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요. 우리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조금 욕심내느라 늦어졌어요. 홀시모 모시고 살던 남편도 그렇지만 저희 집도 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시작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맨땅에 헤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별거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칭찬이나 박수갈채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시모나 신우를 보니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고달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나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어요. 지금에 와서는 남편도 저도 행복합니다. 남보다 더 멀게만 느껴지던 시가족들, 이제는 이렇게 떼어내버리고 말았으니 솔직한 심정으로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아니, 굳이 따지고 들자면 신우와 시모의 갑질은 결혼 전부터, 남편이 저를 알기 전부터 시작되었겠네요. 남편과는 연애 1년 반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기를 거쳐서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도 30을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연애하면서 둘이 너무나도 잘 맞았기에 결혼을 결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서두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31살의 나이로 군대 전역과 대학 졸업 동시에 취직을 하게 된 남편은 나이는 젊은 편이지만 경력 6년 차의 베테랑 사원이었어요. 졸업한 대학교에 비해서 취직도 괜찮은 곳에 했고 어느 정도 유명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또래에 취직 준비해보던 사람이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계열사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6년차 직장인답게 연봉도 꽤나 높은 편이었는데 정작 결혼 준비를 앞두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썩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액수는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받고 있던 1년치 연봉보다 안 되는 액수가 남편이 모아놓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4년차의 회사원이었고 회사도 연봉도 남편보다 제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했는데 그런 저조차도 통장에 이미 6천만 원의 결혼 자금이 모여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애하는 동안 제가 봐온 남편의 모습 중에서 과소비를 한다거나 소비에 있어서 절제를 못한다거나 비계획적인 지출을 한다거나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돈을 모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연애하는 동안 이미 남편에게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였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은 당시 홀시모 모시고 살면서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셋이서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신우 또한 직장인이기는 한데 그간 집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 생활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부터 시모와 신우 용돈까지 전부 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에서 나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더라고요. 사실상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숨기지 않고 말해준 용기가 참 가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고 말고를 떠나 솔직히 누가 결혼 전에 그런 소리 들으면 기뻐하겠나요? 어느 집이던 그 집의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에 저 또한 결혼 문제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살 위였던 누나가 돈을 벌고 있었기에 혼자서 힘들던 누나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는 남편이 취직을 한 그날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재충전에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남편은 딱히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혼자 가족들 벌어먹이느라 힘들었지만 2년 정도 후에 누나가 직장을 다시 구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버는 돈이고 생활비며 여러 비용들을 계속 동생인 남편한테서 받았었다고 해요. 남편이 달리 불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데 저에게 청혼을 했던 그 초에 신우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자기는 6년이란 긴 시간을 일하면서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때 남편은 이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부터 달아나기 위해 저랑 결혼을 결심한 건 절대 아니고 저랑 함께라면 그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라고 전해왔어요. 그런 사정을 저한테 거짓으로 말하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고 있던 사실 또한 저 모르게 다른 변명으로 둘러댈 수도 있었는데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준 걸 보니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가족들의 기둥이자 지갑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에 확신이 느껴져서 결국 저도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이래저래 해서 결혼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좀 아끼기로 했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저기서 도움받아가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네요. 결혼식 비용을 아낀다고 상황이 여유로운 건 결코 아니었지요. 둘이 합쳐 1억으로 서울 어디에 집을 구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 또한 친정에서 어떠한 지원도 바라기 힘든 와중에 아무리 남편이 여태껏 가장 역할을 하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한들 상황 뻔히 알고 있는데 시댁 쪽에서 돈을 좀 더 해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대출도 알아보고 이래저래 백방으로 조금이나마 아껴보려 발품 손품 팔아가며 알아보고 있는데 신우와 시모가 저희 좀 보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시어머니가 너희들 집을 구하고 있는데 돈도 모자라고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고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말은 기대도 안 했는데 저희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니 남편도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조금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윽고 신우가 입을 열더니 자기가 자가로 아파트가 있는 건 알지 하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신우가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영린 같은지라 조금 심기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생활비며 뭐며 다 뜯어내서 산 거나 마찬가지인 집이잖아요. 신우가 이어서 말을 하기를 자기는 그 집이 위치도 그렇고 출퇴근하는데 거리도 그렇고 해서 그 집에는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너네가 들어가 살 생각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남편 자존심도 생각해야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야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요. 남편도 한 수 접고 누나가 그렇게만 하게 해주면 고맙지 하면서 조금 숙이고 들어가더군요. 신우는 앞뒤 다 잘라먹고 그러면 너네가 들어가 사는 걸로 하고 하면서 전세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생 일이고 그 아파트도 사실 동생 덕분에 자가로 구한 거나 마찬가지니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겠다고 꺼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 이자가 싸지 않냐면서 신우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자기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가 비싸니 저희 보고 대출을 받아오라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자고 알아보고 있는 거지. 예산을 훌쩍 뛰어넘으면서까지 그 집에서 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신우가 약이 잔뜩 올라서 하는 말이 저희가 도와주기만 하면 자기가 아파트를 한 채를 더 할 수가 있는데 누나가 돈 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동생인 너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면서 열을 내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는 게 누군데 오히려 저희한테 역정을 내면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시모도 나서서 남편 보고 이자 싸게 돈 좀 해오라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않겠냐고 하는데 말이 가족끼리 서로 돕자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희생을 하라 강요하는 소리였어요. 남편도 저한테 했던 말이 있으니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니 신우가 이내 잠잠해지더니 알겠다고
하나뿐인 동생 위해서 자기가 손해좀 감수를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금도 매물 나와 있는 거에 비해 별반 차이 없는 금액을 말하면서 싸게 들어와서 살게 해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 아는 업체 알아봐 놓은 데가 있다고 저희가 새들어 살다가 인테리어를 싹 다 새로 해놓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적이라고 말하는데 2년 내로 하면 지금 내놓은 견적 그대로 해주기로 했다고 3천만 원만 따로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속이 훤히 보이더군요. 저희가 나가게 돼서 세를 다시 주거나 아파트를 팔거나 하려면 구축 아파트라고 해도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놓은 게 더 유리하니 그 비용을 저희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였지요. 끝까지 독립해서 이제 자기 인생 찾겠다는 동생한테서 마지막까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결혼하면서 이제 생활비도 더 줄 수가 없다 이미 말을 했다고 하니 신우랑 시모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털어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다투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태 내가 벌어온 돈에 빌붙어서 산 집 아니냐. 어차피 그 집은 전세로 들어가도 우리 예산을 초과해서 그 돈 내고 전세로 들어갈 생각도 없다 하고 못을 박았어요. 하물며 2년 살고 3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새로 해주고 집을 빼줄 생각도 없다고. 3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차라리 월세를 살아도 그거보단 싸게 먹히겠다고 하면서 신우 시모와 대판 싸우게 되었지요. 결국 시모와 신우와는 더할 이야기도 없었고 연을 끊고 사내 어쩌네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연을 끊겠다는 말이 남편에겐 상처일 법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 게 후련하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크게 마음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말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스몰 웨딩보다도 훨씬 더 조촐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시모와 신우가 연을 끊겠다며 결혼식도 불참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신혼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집도 오래된 빌라였지만 저희 형편 안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해서 들어갔어요. 어차피 맞벌이 부부였고 둘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생활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 계획은 조금 미뤄지게 되었지만 돈도 수월하게 모을 수 있었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든 것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요. 결혼 직후 3년은 정말 뭐 했는지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워낙 바쁘게 살았던지라 누구 만나고 할 시간도 없었지만 식가족하고는 만날 일이 전혀 없었지요. 아들 결혼식도 기분 나쁘다고 안 온 사람들하고 무슨 교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제 연락처는 알아낸 건지 신우한테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처럼 지낸 지가 3년인데 제가 뭐라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가족 일이니 저보다는 남편하고 직접 통화하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신우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게 의외로 보였고 그간 어찌 지냈냐,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 때마다 보고 싶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 꼴로 연을 끊게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가족들하고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며 나름 고충도 있었고 외롭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지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신우와 시모가 먼저 도착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반갑게 손을 흔드는 두 사람 모습에 남편도 어느 정도 벅차오르는 듯해 보였어요. 시작이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 잘 지내볼까 생각했던 그 마음은 신우와 시모와 인사를 하자마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우와 시모가 저희한테 꺼낸 말은 너네 집 산다고 돈 좀 모아놓은 게 있지 않냐면서 그 돈 좀 보태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알아봐 놓은 대박 아파트가 있다면서 지금 사놓고 몇 년만 묵히면 큰 돈이 될 거라고요. 그때랑 다르게 저희한테 빌리는 거고 집값이 오르면 저희 목도 좀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 표정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간이 지나 앙금이 사라지고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때랑 다를 바 없는 이야기였으니 말이지요. 그때 저희가 자기 제안을 거절해서 그때 보고 있던 아파트를 놓쳤다면서 그 집이 지금 얼마인지 아냐며 손해가 막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못 산 걸 가지고 저희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말부터 시작하니 무슨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희 때문에 손해본 것도 있지만 다 용서해주겠다면서 이번에는 두 번은 오지 않을 기회이니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끌을 하려는데 대출받을 곳도 없고 하니 영 끊고 지내던 저희들 돈이 필요해서 불러낸 주제에 뭐가 저리 뻔뻔한지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부른 거면 그냥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영 끊고 지내자고 하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우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는지 그러면 너네 어차피 집 사야 되지 않냐면서 자기는 돈이 필요하니 자기 명의 아파트라도 사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나름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네요. 이러나 저러나 저희가 이제 집도 알아보고 싶었고 신우가 돈이 필요해서 급매로 내놓는 집일 테니 조금 싸게라도 해주면 신우는 필요한 돈이 생기는 거고 저희도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가족 간의 불화도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였나 봐요.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남편이 얼마에 해줄 건데 하고 물었는데 역시나 우리 신우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네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고 위치도 위치인데다가 단지도 작아서 재개발 이야기가 10년도 전부터 있던 곳인데 아직도 재개발 소식이 없어서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오르던 와중에도 집값이 변동이 전혀 없는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신우가 그 아파트 가만 냅두기만 해도 10억까지 올라갈 아파트라고 하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저희 보고 5억에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몇 년만 지나면 저희들 앉아서 5억을 버는 거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자기가 무슨 기대를 한 건가 싶은 표정을 지으면서 누나 지금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세상 어느 멍청이가 3억에 매물이 몇 개나 있는 아파트를 5억을 주고 사가겠냐고 하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내 돈 털어먹을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리는데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급전이 필요하면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동생이라고 어떻게 한 푼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누나도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라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저희 뒤에다 대고 진짜 연을 끝내 어쩌네. 너 같은 놈은 가족도 아니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이제 더는 아쉬울 것도 없는지 세상 후련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잘 될 생각만 하자고 가족들 정 때문에 잠깐 흔들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늦가을에 남편과 제 명의로 드디어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어요. 위치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두 사람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기뻤네요. 저희가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리저리 알아봐서 내부도 직접 고치고 저희들 보금자리를 만들었네요. 격경사로 이사와 동시에 아이도 생기게 되었고요. 정말 너무 행복했지요. 그리고 새해가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던 시가족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고 저희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다는 말에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한테 한 푼이라도 뜯어갈 생각이겠거니 했지요. 소식은 어디서 들었는지 집 샀다는 이야기 들었다며 축하를 해주면서 이제 명절인데 가족끼리 한번 뭉쳐야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뿐히 무시해주고 있었는데 설 당일날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남편이 그나마 외삼촌 한 분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삼촌 통해서 수소문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무랑 신우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집 보러 다닌다고 절대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던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살도 좀 빠져 있었고요. 근처 마트에서 집들이 선물이랍시고 휴지도 사오고 했더라고요. 남편이 여기는 왜 왔냐고 날이 잔뜩 서 있는데 그 몰골을 보니 그냥 보내기도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지요. 집을 둘러보더니 잘해놓고 산다고 보기 좋다고 하면서 웬일로 가족 같은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또 무슨 어이없는 투자권유를 하며 우리 돈 빼먹을 생각을 하려나 했더니 이번엔 투자권유가 아니었어요. 대뜸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대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2년 전에 저희한테 아파트 새로 하나 알아놨다고 돈 내놓으라고 했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신우명의 아파트는 팔아서 자본을 만들고
시어머니 집도 담보로 대출받고 여기저기서 있는 대로 연끌을 해가지고 기어이 그 집을 샀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대란이 오면서 그 집은 신우랑 시모가 그 당시에 연끌했을 때보다도 가격이 폭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고 두 사람 벌이로 도무지 그 이자조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우도 시모도 그 이자 감당하겠다고 투자까지 뛰고 있는데도 택도 없다고 합니다. 집은 금매로 내놓긴 했는데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나 봐요. 그 집이 정리되는 대로 빚잔치하고 저희 돈도 다 갚을 테니까 팔릴 때까지 이자 내는 것 좀 도와달라고 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더라고요. 목소리 떵떵거리던 양반들이 저 자세로 나오니까 솔직히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남편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일침을 놓더라고요. 누나나 엄마가 내가 가족들 도움 필요로 할 때 뭐 하나 도와준 적이 있느냐면서 어떻게든 나한테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냐고요. 집들이 선물이라고 사온 휴지를 던지면서 이 휴지가 내가 첫 직장 취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누나랑 엄마한테 뭐 하나 받아보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했던 대로 투자가 잘 돼서 떼돈을 벌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기나 했겠냐 하면서요. 그때 내가 내 돈 투자해서 날려먹었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고. 이렇게 된 거 다 자업자득이지 않냐며 일 없으니 제발 가라고, 엄마나 누나나 제발 염치 좀 챙기고 살고 이제 진짜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신우랑 시모는 그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손해가 막심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빚은 남지 않았나 봐요. 아직 시어머니 집이 있으니 두 사람 빚 없이 지낼 곳도 있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건가 봐요. 신우랑 시모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도 남편은 단호하게 그냥 거리 두고 지내자고 못을 박더라고요. 남편은 가족과 완전히 등지게 되었으니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이미 5년을 연을 끊고 살았는데 어느 정도 이겨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이야 마음고생이 끝났으니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완전 쫄딱 망한 게 아니니 또 무슨 건덕지만 생기면 안 좋은 일로 얽히게 생겼으니 그냥 이렇게 있어도 문제 없다고, 그냥 앞으로 우리 인생에만 집중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10년간 속에 삭혀만 두고 담아두고 있던 말을 했으니 남편 속이 얼마나 후련했을까 싶어요. 저도 제가 나서서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 사이를 이어주거나 하지는 않으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문제니 해결할 생각이 있으면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믿음이 가네요.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거 아니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던가 봐요. 저희는 새 보금자리에서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했을 명절날 정말 별꼴을 다 봤네요. 시부모님께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 장깨 부리던 남편, 큰 코 다치게 해줬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사소한 걸로 여러 번 다툰 적은 있지만 큰 실수를 한다거나 선을 넘는 적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당연히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주는 시원시원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쫌생이 마냥 혼자 꽁에 있다가 쌓아놓고 한 번에 터뜨리는 것보다 헐남자답고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서로 상의 후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 쪽, 그러니까 저랑 친정 쪽에서 조금 더 비용을 하게 되었어요. 액수가 대동소이하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결혼식 막바지쯤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입을 맞춰서 예단으로 명품 가방 같은 걸 좀 해오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유도 별 이유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나 친척분들한테, 신우도 주변 친구들한테 며느리와 올케가 결혼하면서 명품 가방을 해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당연히 해와야 하고 그걸 해와야지 이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예단 헷가는 집도 있고 없기도 하니 솔직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제 의견을 여기서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사치레이고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해와야지만 이쁨을 받는다는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인 당신들 아들이자 남동생 또한 처가의 이쁨을 받아야 하니 똑같이 뭐를 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1,500이나 더 써가면서 이쁨을 구걸해야 되고 남편은 빈손으로 와도 사위니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이 싫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남편이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만 남편이 제가 예단을 해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고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답니다. 가족이다 보니 마주치기는 마주쳐야 되기는 하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신경전을 하는 편이라시대요. 그런데 고모도 자식이 장가를 갔는데 그 집 며느리가 글쎄 뭐 명품 어디 걸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더욱 더 명품 가방 받기를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걸 안 해오면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제 고집도 알겠지만 기분대로만 행동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1,000만 원 아까워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거 뒤집어 버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애초에 반반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 체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덕의 말을 바꾸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가족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원래 계획을 뒤집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당시에는 남편 입장도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정어머니가 고모한테 기죽는다는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을 거다 싶더라고요. 또 괜히 그거 안 해왔다가 정말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자존심이라도 짓밟혀서 괜히 열등감 느끼고 그랬다가는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에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기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괜히 이상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혀서 괜한 화풀이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반반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딱 절반 나누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와 신우 명품 가방 사주는 걸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생겼는데 그냥 당연한 거 한다는 식으로 무르르듯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내가 이걸 해올 테니 넌 뭐를 해올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툭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고마워만 하려고 하고 대충 넘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돈이 들어가는 만큼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둘 결혼 생활에 그렇게 득이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남편도 자기가 저한테 체면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반반 결혼하면서 저희들 모아놓은 돈은 애초에 처음부터 액수가 똑같았고 양가에서 지원받아오는 금액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1,500을 더 해오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더 해오는 만큼 자기도 더 해와야 한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는 꺼낼 수 없었나 봐요. 애초에 그때 알아봤어야 했던 것 같네요. 아마 남편이 시부모님께 같은 액수를 지원받아 저희 친정에 뭐라도 하나 해줬으면 나중 가서는 또 다른 이유로 저희 쪽에서 조금이나마 돈을 더 쓰게 만들 구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자기가 더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에 시부모님께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상태였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해결책이라고 하나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미 저희 두 사람이 모아둔 돈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 결혼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가에 돈을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용돈이라든지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보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부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는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아무리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여윳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한들 그게 저희 재산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친정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는 돈에서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 돈만큼은 자기가 꼭 자기 돈으로 채워서 드리겠다고요. 저는 그게 말뿐이라도 충분히 남편이 저한테 빚지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1,500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잖아요. 솔직히 남편이 1년 버는 돈으로 생활비 내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못해도 2년은 개인 용돈 한 푼도 안 쓰고 시댁에도 땡전 한 푼 못 드리고 모아야 할 정도의 금액이었으니 말입니다. 네 주머니나 내 주머니나 결혼하고 나면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남편의 굳은 결의가 보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친정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더해서 시모와 신우가 가지고 싶어 하던 그 명품들을 사다 달랐네요. 그래도 두 사람이 특히 시어머니가 기가 잔뜩 살아가지고 이거면 안 그래도 낮은 고모의 코를 더 납작하게 만들 수 있으시다나 뭐라나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좋아라 하니까 제 기분도 따라서 좋긴 하더군요. 물론 그 뒤로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명품 가방은 들지도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옷장에 모시고 꺼내지도 않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여윳돈에서 처가에 돈을 주자니 돈이 아깝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1년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공식적으로 용돈을 드릴 만한 날이 몇 개나 있겠어요. 기껏해야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 각각 한 번씩 어버이날과 추석과 설 이렇게만 해서 5번이 최고였지요. 그러니 남편이 1년 만에 그 액수를 청산하려면 300씩은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쓰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결혼하는데 모든 비용을 썼으니 여유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돈을 막상 주자니 자기 부모님 생각도 났을 테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가 않아서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름 봉투라고 준비했는데 10만 원을 준비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액수를 따로 말해주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해놓은 이야기가 있고 저도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친정어머니한테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1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0만 원씩 드린다고 계산해보면 1년에 5번 해서 50만 원이잖아요. 애초에 약속했던 그 1,500만 원치를 채워드리려면 2년에 100만 원씩이니까 못해도 30년은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직접 말해준 것도 아니고 저도 친정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금액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 초반이다 보니 남자가 회사 생활하면서 돈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여윳자금이 아직 모자라서 금액을 그렇게 드렸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어머니 생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족 행사로 신우의 생일이 껴있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모르게 하고 넘어갔으면 열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우가 자기 생일이라고 설레발을 쳐놓았던 것도 있고 해서 신우 생일 앞두고 남편한테 선물은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화장품 중에 5만 원 조금 넘는 적당한 게 있길래 그걸로 준비했어요. 적당히 브랜드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에 괜찮은 선물을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 생일이라고 시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했고 저는 선물이라고 준비한 걸 신우한테 줬어요. 그런데 신우가 제 선물을 받더니 지 동생은 돈으로 100만 원을 자기한테 줬는데 저는 5만 원짜리 화장품을 줬다고 하면서 올케가 보기보다 그릇이 작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성의를 무시하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이 저한테는 말도 없이 신우한테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줬다는 사실이 열이 받았습니다. 남편도 앞불싸 싶었는지 신우 말에 왜 쓸데없이 그딴 걸 말하냐며 신우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과 당황한 표정이 한데 섞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던 문제였지만 일단 온 가족들 다 있고 식당 안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남편은 해명이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냥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결혼했고 누나랑 매형이 우리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냐며 그냥 할 도리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신우 저희 축의금 30만 원 해줬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 남편이며 신우 남편의 남동생 2명의 신우네 시부모님까지 우르르 다 데리고 왔어요. 축의금 따로 안 낸 건 당연한 일이고요. 신우 남편 남동생들 제 친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데리고 왔다며 당당하게 떠들 때부터 솔직히 신우고 신우네 남편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튼 6명이서 와서 30만 원 내고 갔으면 두당 5만 원씩 내고 간 건데 우리가 결혼할 때 신우한테 뭘 받았다고 생일 선물로 100만 원을 척척 내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러려고 반반 결혼하고 돈 관리도 따로 하자고 했던 건지 싶었어요.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내년이든 미래에 그 언제든 간에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신우도 입단속 잘하면 저는 알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결혼 전에 했던 약속도 있는데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돈 꼴랑 10만 원으로 넘어가 놓고 신우한테 100만 원씩 톡톡 내주는 남편이라니 정말 열이 머리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초반에 확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남편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좋게 넘어가고 남편 달래서 너가 내 친정에 하는 거 봐서 좀 덜 받고 넘어갈 문제라고 말해주면서 달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 봐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딱 잘라서 정해놓기로 했지요. 10만 원씩 들여서 30년 동안 그 돈 갚을 계획이었냐? 그렇게 따지면 30년에 걸쳐서 그 돈을 갚는 거지. 용돈을 드리는 건 한 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러나 중에 나는 신우한테 선물까지 사주고 그릇이 작네 어쩌네 하면서 욕까지 먹어야 되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니 남편이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방법 다 필요 없고 남편한테 1년에 딱 하루 정해서 그때 300만 원씩 보내드리라 했습니다. 생신이나 명절 같은 날에는 알아서 용돈 너가 따로 챙겨드리고 돌려주겠다. 갚겠다 한 그 돈은 어떻게든 약속 지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시댁에 돈을 얼마를 가져다 바치던 생활비만큼은 빼먹지 말라고 했고 친정에도 해야 할 도리만큼은 하라고 했어요. 저도 며느리 도리 정도는 하겠다고 했지요. 남편도 별 수가 없었겠지요. 당장 신우한테 저 모르게 돈 빼돌렸다가 하루도 못 가 빼도 박도 못하게 들켜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남편이 약속한 대로 친정에다가 300만 원을 보냈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꽤나 어려움 없이 괜찮게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군소리 없이 하기로 한 대로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독하게 그랬나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에요. 지난 설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혼 후에는 처음 맞는 명절이었지요. 시댁에 아침 일찍부터 들러서 저녁 식사 전에는 친정에 방문한 뒤에 그냥 하루 일정으로 양가 인사드리고 오는 게 계획이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보낸 돈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에는 시부모님 용돈이라고 친정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챙겼습니다. 줘야 할 돈 준 거긴 하지만 남편 나름대로 힘든 게 있고 할 테니 나름 제 딴에는 배려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남편도 기특하게도 시댁하고 친정의 용돈을 똑같이 준비했더라고요. 여유가 워낙에 없었는지 20만 원씩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도 와 있었어요. 식가족들끼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으니 화기애애하니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나서 모처럼 설날인데 가족끼리 윷놀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윷놀이에는 또 돈이 빠질 수 없지 않냐면서 판돈을 걸고 하자더니 언제 챙겼는지 지갑에서 100만 원을 턱 꺼내놓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생겨난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윷놀이에 돈이 그만큼 걸리면 그게 명절날 가족들끼리 재미로 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옆구리 쿡 찔러서 작은 소리로 물어봤는데 남편이 걱정 말라면서 따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져줬다는 느낌이 드는 윷놀이였어요. 평소에는 승부욕이 강해서 사소한 거 안 지고 넘어가는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져주고 나서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제 눈치 본다고 시댁에 용돈은 크게 못 주겠고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라도 드리고 싶었구나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렇게 큰 돈을 드렸는데 제가 딱히 시부모님께 용돈 크게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몰래 준비해놓은 봉투에서 조금 덜어서 10만 원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딱히 남편의 속보이는 편법에 대해서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식된 마음에 자기 부모 더 챙기고 싶을 수도 있지 싶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정에 가서 생기고 말았네요. 저녁 식사 끝나고 마음 같아서는 친정에서 하루 자고 가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도 반나절만 있다 왔는데 저 혼자 이기적이기는 싫어서 같이 과일 먹고 대화 좀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설날에는 윷놀이 아니겠냐며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친정부모님이 내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녁 늦었는데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윷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또 막무가내로 설날에는 윷놀이를 해야 한다면서 난리법석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댁에서 했던 것처럼 돈이 걸려서 해야 재미있지 않겠냐면서 100만 원을 걸고 하자대요. 친정부모님이 무슨 윷놀이에 100만 원을 걸고 하는 집이 어디 있냐 하시니 방금 시댁에서도 하고 왔다고 오랜만에 윷놀이하면 재미있으실 거라면서 자꾸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갔어요.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그냥 일찍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일부러 져주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용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나 싶었지요. 그냥 드려도 될 걸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름 시댁에서처럼 분위기도 띄워보고 하려는 건가 싶어서 친정부모님께 그러지 말고 윷놀이 같이 하자고 저도 거들었지요. 어차피 남편이 포기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댁에서와는 다르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고요. 깐족거리기는 더럽게 깐족거리면서 자기 혼자 신나서 윷놀이를 하는데 기어이 그 판을 이겨먹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어이없는 상황에 난감해 하시는데 돈 걸고 도망가는 게 어디 있냐며 큰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정당당하게 이긴 거니 그 돈을 꼭 가져가야겠다며 장인장모 멱살까지 잡을 기세로 달라드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 물어보니 저한테 시댁에서 잃은 게 있으니 손해가 막심하다고 본전 찾아서 돌아가야지 않겠냐면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저도 남편을 거들어주는 척 했지요. 본전 뽑으려면 이대로 갈 수 있겠냐고 판을 좀 키우자고 말하고 친정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월 초에 보낸 300만 원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하길래 제가 일부러 윙크까지 하면서 눈으로 가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제가 자기랑 한편이 된 건 줄 알고 그럼 마지막 판 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무슨 속셈이 있다는 걸 대번에 눈치채시고 그러면 우리도 지고는 못 견디니까 한 번 더 하자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 윷놀이 시작하려고 할 때 저도 화분에 있는 돌멩이 몇 개 들고 와서는 저는 개인으로 참가하겠다고 했지요.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부부가 한 팀이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길래 시댁에서는 신우까지 해서 셋이서 했는데 그리고 1대1로 하는 윷놀이가 어디 있냐고?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고 했지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눈치채서 당황하고 있는 남편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억지로 마지막 윷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두 팀이서 남편 하나 잡자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무슨 재간으로 윷놀이를 이기겠어요. 남편이 말을 옮기기만 하면 곧바로 이어서 친정부모님하고 제가 잡아버리니 윷놀이가 끝났을 때 남편은 말 하나도 육판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네요. 망연자실한 남편한테 뭐하냐고 빨리 가서 돈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까 100만 원 딴 거는 빼줄 테니 200 가져오라고 했네요. 남편이 사실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우물쭈물하길래 돈이 없기는 왜 없냐고 낮에 시부모님한테 드린 거 빌려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께는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친정부모님한테 드릴 빚만 늘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네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삐져가지고는 저는 본체만 체하며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삐죽대고 있는 걸 보니 저도 역으로 한 방 먹여준 걸 떠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랑 시부모님한테 돈을 주고 싶었으면 애초에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그냥 가족들 품에 끼고 같이 살지 그랬냐고 했지요. 나랑 결혼해서 생활비 반반씩 내고 월급 아껴서 시댁에 보낼 계획이면 그냥 갈라서 자고 했네요. 그게 싫으면 나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할 테니 돈 관리 각자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요. 남편의 계획은 결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경제권 가져와서 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말한 친정에 갚겠다는 돈은 남편 월급에서 일부씩 재서 따로 모으고 있어요.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 친정에 돌려드릴 돈만 끝나면 양가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용돈이며 생활비며 보낼 생각입니다.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적당히 양가에 똑같이 말이지요.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와이프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한동안은 장께 부릴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한 방 먹여주고 저나 남편 두 사람한테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한동안은 두고두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